안녕하세요. 리미화실입니다. 오랜만에 반고흐의 작품을 모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작을 하실 때는 너무 똑같이 해야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감성을 좀 녹여서 너무 형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컬러적인 부분을 너무 막 그대로 베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좀 뭐랄까 좀 우울하다? 그러면은 좀 의도적으로 좀 밝은 그림을 그려보시고, 아니면 나 너무 지금 들떠 있어, 나 좀 눌러줘야 돼,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좀 그림을 조금 차분한 컬러로 그려보시면서 마음을 살짝 정화한다 그런 느낌으로 모작을 해보시면 그림 그리실 때 더 기분 좋게, 또 여러분들의 그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게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작할 만한 작품을 선택할 때는 너무 형태감이 뚜렷한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롭고, 뭐 풍경이라든지 형태적인 부분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작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서, 저도 주로 뭐 풍경화라든지 뭐 자연의 느낌, 그런 느낌을 선호하고요. 저도 감히 막 뭐 인물이라든지 뭐 정물 이런 느낌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형태가 좀 어긋나면 그 원작의 느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하는 편입니다. 자신이 없기도 하고, 또 똑같이 그리는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는 모작이 아닌 그 명화의 느낌을 옮기되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최근에 나름 저에게는 큰 가족 행사를 무사히 치렀고요.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. 제가 전공을 미술을 했지만 막상 본업으로 하는 일은 좀 다른 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일도 지금 뭐 사정상 많이 하진 않는데, 참 신기한 게 그래도 돌고 돌아 제 전공인 그림을 그려야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날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복잡한 마음이라든지, 그리고 뭐 좀 정리하고 싶을 때,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, 또 저의 취미이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계정인 이 리미화실 계정에 작품을 이렇게 그리는 과정을 올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저의 즐거운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재밌게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작품은 좀 이런 둥근둥근, 뭐랄까, 둥글둥글한 이런 터치감이 좀 돋보이는 작업이라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터치감이 있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밝은 톤 위주로 먼저 올려주고요. 그렇다고 맨 뒤에 또 밝은 컬러를 못 올리느냐, 그건 아니잖아요. 저도 임파스토 기법으로,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 기법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올리면은 또 올라가니까 너무 구애받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
이런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느낌의 컬러를 이런 터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올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반고흐의 작품이 약간 이런 이글거리는 터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. 그런 느낌을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좀 손에 힘을 빼고 처음에 어디에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놓을지를 고민하실 때는 좀 힘을 빼고 슬렁슬렁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그림 그리시면서 수정할 때도 용이하고 또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면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. 또 그림을 조금 완성도 있게 그리고 싶으실 때는 처음부터 어떤 대상 하나만을 이렇게 파서 완성시키고 주변을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모습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그리다가 언제 멈춰도 완성이다 라고 내보일 수 있게끔 전체적인 부분을 고루고루 크게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그림의 완성도도 높이고 그림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리는 연습이 되실 겁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참 입시 미술할 때 저는 사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. 저도 이제 뭐 하나 그리다 보면 뭐 여느 입시생들 미술 그림쟁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리다 보면 하나에 꽂히면 유독 재밌는 정물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사과, 뭐 주전자, 뭐 입시 정물에 나오는 것들 뭐 그리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나의 대상을 열심히 그리게 돼요. 그러다 보면 주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재밌게 묘사한 그 친구 하나만 완성이 되어버린.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그 그림 자체는 완성도가 엄청 떨어지겠죠. 그 주전자만큼 예를 들면 제가 묘사한 그 어떤 대상만큼 주변도 함께 잘 어우러지게 그려줘야 뭔가 완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어릴 때는 막 선생님이 주변을 보면서 그려라 라는 게 왜지? 뭐 결국에는 똑같지 않나?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입시 미술은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. 뭐 물론 저희는 입시 미술도 아니고 뭐 시간적 제한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 그림을 무한정 쥐고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서 두루두루 전반적인 것들을 신경 쓰시면서 골고루 그림을 그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도 막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실 테니 그리면서 뭐 언제 오일 파스텔을 손에서 떼더라도 뭐 그냥 이대로 둬도 전체적인 어우러짐이 맞으면 이것조차 뭐 완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한쪽만 열심히 그렸어. 그러면은 다른 부분과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색감이 강하고 막 뚜렷한 컬러들이 굉장히 끌렸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조금 이런 파스텔 계열, 부드러운 계열, 좀 살랑살랑한 이런 계열이 굉장히 끌려요. 성격의 변화인지 뭐 환경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조금 찾게 되는 선호하는 컬러들이 달라지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끌려하는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컬러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, 마음가짐이 어떤 느낌인지도 어느 정도 좀 아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
제 채널에서 오일 파스텔과 함께 쓰면 좋은 재료들 뭐 요런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, 만약 오일 파스텔 초보이신 분들은 그 영상들 먼저 보시면서 어떤 재료가 유용한지 먼저 파악하시고 재료 구매하시고 그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. 질감이나 터치감을 올려주고 싶으실 때 그거는 좀 나중에 그림 막바지에 터치감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초반에 터치감을 올려봤자 결국에는 좀 뭉개지고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좀 내가 올리고 싶은 마지막 질감들은 후반부에, 질감 표현은 좀 후반부에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경계를 그리실 때는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. 뒤쪽을 눌러서 앞을 강조시켜줄지, 아니면 앞쪽의 컬러를 좀 강하게 잡아줄지.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저도 좀 웃긴 게, 굉장히 예전에 제가 입시 미술에서 배웠던 그런 틀에 박혀 있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뭔가 웃프네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부분만,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부분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입시도 참 많이 바뀌었겠죠? 네. 어쨌든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뭔가 규격화하여 평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, 미술을 전공을 한다면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, 기본적으로 보이는 사물을 좀 잘 그려내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,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.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좀 잘 그려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드로잉, 뭐 선 연습, 도형 연습, 기초 사물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그림을 더 재밌고 원하는 그림을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사물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드로잉 실력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또 훌륭한 또 작품들, 뭐 내가 그리고 싶은 것에 좀 변형된 모습 응용할 수 있으니까, 이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수록 이렇게 터치감을 살려가면서 조금 더 짧게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이나 쿠에룩스 오일 파스텔은 굉장히 무른 소재라서 이렇게 텍스처가 잘 남습니다. 그래서 주로 저는 이런 텍스처 남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로 이런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고 있고요. 오일 파스텔 브랜드에 따라
조금씩 다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오일 파스텔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,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 자체가 무르면서 이런 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취미 활동을 할 때 이 재료가 나의 성격과 맞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질감을 좀 더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뭔가 돌려주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실 때 색연필이랑 같이 활용해서 그리시면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. 오일 파스텔은 굉장히 좀 뭉툭하고 부드러운 소재고, 색연필은 날카로우면서 섬세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에서 다 담지 못하는 섬세함을 색연필이 대신 도와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보완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어요. 네,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나름대로 반고흐의 작품을 모작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느낌에 맞게 이렇게 작품을 한번 모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